자부심에 대한 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려 가슴에 대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이달 28일까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 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가 주요 SNS와 포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호 동작을 주요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누구든지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고 있으며 의료진들도 국민들의 존경에 대한 화답 메시지인 자부심에 대한 수호 동작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심에 대한 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려 가슴에 대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576명의 확진 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분들의 치료를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덕분에 챌린지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 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상당히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 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거나 또는 집단 발병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법적 강제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통칭해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어떤 확진자, 특히 이제
무증상의 어떤 감염자들이 발현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 저희가 현재의 어떤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로 유지 가능한 것이 그 정도 수준, 예컨대 50명의 확진자 수, 그리고 통제 밖에 어떤 사례가 5% 미만, 그리고 집단 감염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기준, 그것이 그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로서 생활 방역이라는 부분들로서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내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생활 방역이라는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게 50명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상당수가 상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다 고려를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하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 또 지자체 중앙부처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율한 사항에서 일단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활 방역이라는 부분들로서 논의를 할 때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주되게 정리하면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있는 이 효과가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느슨해지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제하고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잘못 이해돼서 생활방역으로 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효과를 초래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와 각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주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말께 저희 정부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진료 체계와 관련해서 의사협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저희가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의료계 6단체와 함께 현재 이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6개 의학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중환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고 다룰 예정이라서 의사협회 쪽과 별개로 1대1의 협의체까지 구성할 필요성까지는 제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 6개 의학단체와 함께 범의료계 쪽의 주요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들은 계속 논의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수도권 중환자 체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전문단체인 중환자의학회하고도 저희 복지부가 계속 좀 만나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